안녕하세요. 박채순 TV 박채순입니다. 오늘은 박채순의 북 리뷰를 인생 단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생 단어는 존 고든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이 존 고든은 우리나라의 2007년에 번역돼 출판됐던 에너지버스라는 책을 지었던 그 저자입니다. 에너지버스는 공존의 히트를 했던 책,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인생 단어, 변화를 이끄는 긍정적인 사람의 한마디 인생 단어, 존 고든 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존 고든은 1971년 미국에서 태어난 이탈리아계 유대인 가정에서 출생했고, 리더십, 문화, 세일즈와 팀워크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작가며 강연자입니다. 코넬 대학교를 졸업했고 에모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4세에 레스토랑에 바를 열어서 일찍 사회생활을 경험했고, 청소년 자선단체를 운영했고, 약관 26세는 애틀랜타 시위에 출마해서 7천 미국은 가가호 방문이 가능하죠. 7천 제 집을 직접 방문했지만은 선거에서 배웠던 정치 지망생이기도 합니다. 그는 300만 부 이상 팔린 에너지버스 이후에 포춘 500대 기업, 일반 기업, 프로 및 대학 스포츠팀, 병원, 학교, 비영리 단체 등에서 긍정적 리더십을 강의하는 연사로 대단히 영향력 있는 인물로, 그러니까 1971년생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50이 조금 됐나요? 70, 80, 90, 110, 53살 정도 됐네요. 52살. 이분이 특별히 이제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를 강의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야구팀 NBL이라든지 NFL과 같은 그런 데서 많은 클럽에 가서 선수들 상대로 또는 지도자들 상대로 강연을 했고, 28종의 저서를 가지고 있고, 그중 15권의 책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존 고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이 책 부제가 이 책 부제가 The Power of Positive Leadership 그랬습니다. The Power of Positive Leadership, The Power of Thinking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동기부여와 자기개발의 고전에 소개하는 로만 비센트 필 목사의 적극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이라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저희가 북 리뷰에도 올렸고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로만 필은 1898년에 태어나서 1993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95세 동안 미국에서 살아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전도사로서, 그분이 목사인데 활발하게 활동한 이런 자기 개발과 동기부여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입니다. 근데 이 책은 그러니까 포지티브가 들어요. The Power of Positive까지 갔네요. 그건 리더십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건 이제 이분은 한참 후에 1970년, 1898년에 1900년에서 1970년 후에 태어난 사람으로 지금 현재도 이분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했던 건 거의 동시에 발행했던 에너지버스하고 지금 인생 단어인데, 인생 단어가 인생에 여러 가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많이 있겠지만은 이 존 고든은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존 고든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람을 넘어서 긍정적 리더가 되어 변화를 이끄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긍정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책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리더라고 해서 꼭 대기업의 관리자만을 떠올려서는 안 되고, 존 고든이 말하는 리더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며 주변을 나아지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긍정적 리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도 우리는 이 존 고든이 말하는 그 리더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누가 부정적이고 까칠한 사람이 되어 주위에서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겠습니까? 막연한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존 고든은 본인의 인생단을 긍정이라고, 포지티브 할 정도로 긍정의 힘으로 성공과 인생의 기적을 이루어간 사람들이 어떤 목적과 방법으로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긍정 리더가 되어 가족, 회사, 조직을 더 나아지도록 변화를 이끄는 것이 제 목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긍정적인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긍정에너지 전문가인 저자 본인도 긍정적인 성격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지 천성의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약간 수동적이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었는데 긍정적인 그 리더십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가면서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전략을 능가한다. 컬처 비트스 스트래티지라는 F로 유명한 예언처럼 컬처가 문화가 전략을 능가한다는 그 F로 유명한 선언처럼 긍정의 태도와 문화를 스스로 갖춘다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삶이 쉬워서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어렵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든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든의 인생 단어는 여러분 여기 보입니까? 여러 가지 구분을 해서 썼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좋은 책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 세분화되어 있는 게 힘드니까 긍정이다.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만들어라. 긍정 리더의 비전이 북극성이다. 긍정 리더는 믿음의 아이콘이다. 긍정 리더는 부정적인 생각에 맞서고 이겨낸다. 그리고 긍정 리더가 차이를 만든다. 긍정 리더가 모든 관계의 시작이다. 긍정 리더는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본다. 긍정 리더는 목표의 힘으로 사람들을 이끈다. 긍정 리더는 포기하지 않는다. 환경이 나를 정의하게 두지 마라. 환경이 지배를 받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11장의 그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모든 그 북리뷰에서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챕터에서 좀 기억하고 싶거나 그 특별히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나누고 싶고자 하는 부분을 따가지고 여기 그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맨 처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제1장에 힘드니까 긍정이다. 제1장 힘드니까 긍정이다 해서는 세계적인 조직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팀을 만들거나 훌륭한 문화를 형성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리더는 온갖 도전, 역경, 부정적인 생각, 시험에 직면하게 된다. 긍정적인 리더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낸다. 역경을 마주하고 앞으로 꿋꿋하게 나아간다. 긍정적인 리더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꿈꾸는 미래가 실현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행동에 나서고 팀과 조직을 탈바꿈시키고 나아가 세상을 바꾸게 합니다. 제2장 긍정적인 문화를 만들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시간, 에너지, 노력을 투자하여 팀과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갈 책임자다. 지금 이게 포지티브 싱킹 오브 리더십이었으니까 이제 주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문화라는 게 전략을 능가한다.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라. 행동으로 보여줘라. 긍정적인 리더는 단순히 앞으로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 말만 해서는 안 된다. 솔선수범해야 된다. 긍정은 전념된다. 문화는 실감한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긍정 리더의 비전이 북극성이다. 북극성이 먼 하늘 북쪽에 있는 가장 큰 별 이야기죠. 긍정 리더십은 더 나은 미래를, 그러니까 미래를 또는 나타내는 그런 북극성인데, 미래를 상상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긍정 리더십은 교육, 보건, 의료, 기업, 정부, 기술, 농업, 디자인, 지역사회, 도시, 이동수단,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측면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발명하고 혁신하고 창조하고 개선하고 탈바꿈하는 것이다.
북극성은 망원경과 현미경이 있는데 긍정 리더는 여정을 떠날 때 망원경과 현미경을 모두 가져가야 된다. 그런 그 망원경과 현미경에 대해서 들어 언급한 그 곳이 많이 있죠. 망원경은 그러니까 멀리 우리가 말하는 숲을 보기 위해서 멀리 산을 보고, 그 다음에 현미경은 나무를 보는 것처럼 망원경과 현미경을 모두 가져가서 망원경은 리더와 팀원들이 비전이나 북극성 또는 큰 그림을 볼 때 필요하고, 현미경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일들에 초점을 맞출 때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에 긍정 리더는 믿음의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믿으면 보인다. 보여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보여야 믿는다. 보고 믿는 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건데,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먼저 그 일이 가능하다고 믿어야 한다. 믿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보일 수 있다. 낙관적인 태도와 믿음이라말로 전파된다. 자신에게 이야기해라. 핵심은 우리의 시각이다. 긍정을 선택하라. 이런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제5장으로 넘어가서 긍정 리더는 부정적인 생각에 맞서고 이겨낸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 리더십, 긍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것하고 정반대해서, 부정적으로 그 포장이 되면 새카맣게 색칠을 하는 것처럼 부정이 더 강해져서 부정이 긍정을 압도하겠죠. 리더의 긍정 모두 부정보다 강해야 한다. 에너지 뱀파이어를 몰아내라. 뱀파이어 있죠. 기다리지 말라. 첫걸음은 변신이다. 조직 문화에서 출발하라. 부정적인 태도를 제거하라.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긍정 리더가 차이를 만든다. 결속력이 차이를 결정한다. 단결력 좋은 팀이 재능만 있는 팀을 능가한다.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스포츠 조직, 그러니까 팀의 그런 리더가 재능을 능가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7장 긍정 리더가 모든 관계의 시작이다. 구성원들을 단결시키는 것, 그리고 리더가 되는 첫걸음은 나를 따르라 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리더가 제 아무리 훌륭한 비전과 강령이 있더라도, 제 아무리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라도 따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면 버스에 타는 사람은 없다. 같이 리더가 운전하는 버스는 에너지 버스에서 이 사람 버스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구성원들이 가장 먼저 따르는 것은 리더이고, 그 다음이 비전이기 때문에 리더의 말도 중요하지만 리더가 누구인지도 매우 중요하다. 사랑의 힘이 변화를 일으킨다.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원칙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8장의 긍정 리더는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본다. 아까 북극성 이야기도 했죠. 겸손과 열정. 긍정적인 리더는 겸손하고 열정적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항상 배우고 실력을 키우고 성장할 방법을 찾는 평생학습자들이다. 평생학습자들이라는 그 단어가 저한테 귀에 들어오네요. 제가 평생학습자 자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승선이란 없다. 아랫사람을 비하하지 말라. 대신 많은 것을 요구하라. 긍정 리더는 9장에는 목표의 힘으로 사람들을 이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찾고 그에 맞서서 살아라. 모든 것은 리더와 리더의 목표에서 시작된다. 목표가 없는 리더는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왜 이끄는가, 지금의 일을 왜 하는가, 목표가 없다는 것을 공유할 수 없다. 목표를 공유해서 리더가 목표를 가지고 이끌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95세의 응답자들은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그들에게 인생을 다시 산다면 다르게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다음 3가지를 공통으로 뽑았습니다. 생각을 더 많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95세 이상 되신 분들을 의견을 물어서 인생에 후회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다시 이제 젊음으로 돌아가서 뭘 할 것인가, 이게 물어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한다고 그러냐. 생각을 더 많이 할 것이다. 많은 생각을 하겠다. 즐거운 순간, 해돋이, 노을, 행복한 순간을 더 많이 즐길 것이다. 그 아름다움도 추구하고 해돋이, 여기 일상적인 즐거운 순간, 일상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노을, 행복한 순간, 이것을 이제 흔히 사람들이 잃어버리는데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할 것이다. 두 번째가 위험 부담을 더 많이 감수하고 모험심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하자 이러네. 도전을 하지 않고 안일하게 살았던 그것을 95세 이상 된 노인들이 후회를 한다.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위험 부담을 더 많이 감수하고 모험심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도전을 피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도전을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고 가서도 계속해서 살아갈 유산을 남겼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제공하라. 그러니까 그 뭐 스토리텔링이라는 그런 만 있죠. 이야기가 있는 것이 인간이 있고 그 관심을 끌고, 그런데 스토리텔링을 자기가 죽고 나서도 그 이야기가 계속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할아버지에 대한 그 선조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도록 그런 것을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다. 10장에 긍정 리더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성공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재능, 직함, 부, 외모가 아니다. 바로 투지다. 투지 알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목표 달성의 이유를 파악하고 투지를 가져라. 제11장 환경이 나를 정의하게 두지 마라. 정의하게 두지 말라는 것은 존 고든이 예측해서 팀과 조직을 탈바꿈시키고 세상에 변화를 준 여러 긍정 리더 이야기를 했다. 저자 존 고든은 끝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이고 단조로운 생활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우리의 인생과 팀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둘 필요도 없다. 우리는 당장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셔갈 수 있다. 독자들이 나이가 몇 살이든, 이게 중요합니다. 독자들이 나이가 몇 살이든 어디에 살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독자들의 경험, 경력, 직함, 도전은 모르지만 독자들의 긍정 리더가 될 운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운명이 글로 나아가기를 권합니다. 그런 운명이 나에게 짊어졌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존 고든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순 TV입니다. 감사합니다.